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숙명의 한일전, 우리는 이 경기를 이야기할 때 늘 자존심 섞인 분석과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날카롭고 아픈 진실은 이 경계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인물의 입에서 나옵니다. K리그와 J리그 양쪽의 심장부에서 직접 뛰고 숨쉬었던 사람 말입니다. 북한 국가대표 출신 정대세 선수가 일본의 동아시안컵 우승을 지켜본 뒤 던진 한마디, 그의 발언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축구가 용기 내어 마주해야 할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비추는 냉정한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울을 정면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일본은, 그것도 유럽파가 단 한 명도 없는 26명 중 14명이 생애 첫 국가대표로 발탁된 선수들로 구성된 팀으로 동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안방에서 한일전 역사상 최초로 3연패라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굴욕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1대 0이라는 스코어보드 숫자보다 우리의 가슴을 더 서늘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정대세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일본의 아시아 경기를 보는 것이 이제는 재미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재미없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의미에서 재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경기가 지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쟁이 치열한 경기 속에서 터져나오는 드라마가 바로 축구의 재미인데, 이제 아시아 무대에서 일본을 상대로는 그런 드라마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너무나도 압도적이라는 극찬이자 우리에겐 가장 고통스러운 평가인 셈입니다. 자, 좋은 의미에서 재미가 없다는 이 역설적인 말을 한번 해보해 보겠습니다. 정대세 선수는 축구의 진짜 재미가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드라마입니다. 역전과 재역전, 끝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 바로 그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본의 아시아 경기가 재미없다고 말한 것은 이제 그런 드라마 자체가 상영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대등한 경쟁, 치열한 승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올라서서 한때 라이벌이라 불렸던 아시아 팀들과의 경기를 일방적인 시범 경기로 만들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무적이다 라는 이 무서운 한마디, 만약 이게 일본 언론의 설레발이었다면 우리는 코웃음 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와 일본 축구를 모두 심장으로 겪어본 사람의 입에서 나왔기에 천근만근의 무게를 가집니다. 더욱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이 모든 평가가 최정예 멤버가 아닌 소위 2군에 가까운 국내파 선수들만으로 이뤄낸 성과를 보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본 축구의 힘이 더 이상 몇몇 스타 선수 개인의 번뜩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거대하고 단단한 시스템 그 자체가 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대체 선수를 길러내는 저변의 힘, 누가 빠져도 흔들리지 않는 선수층의 두터움,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축구가 가장 부러워하고 또 가장 아파해야 할 지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상대팀들이 일본을 만나면 이제는 맞불을 놓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오로지 수비 라인을 내리고 웅크린다는 정대세의 증언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심리적으로 우리는 약자라는 것을 스스로 언더독의 위치를 인정한 셈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강자의 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1대 0이라는 스코어 그 자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점수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정말로 두렵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진짜 격차는 저 차가운 스코어보드 뒤에 있습니다. 바로 일본 축구의 비전, 그리고 야망의 레벨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대세가 내놓은 분석 중 가장 날카롭고 어쩌면 가장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그는 일본 축구의 의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감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정대세는 그 해답까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바로 대표팀의 눈높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은 먼저 해외 클럽에 진출해서 확실한 활약을 해야 비로소 대표팀에 뽑히는 구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기준점, 그 잣대 자체가 더 이상 아시아가 아닙니다. 유럽 무대, 세계적인 수준에서 경쟁력을 증명해야만 영광스러운 일장기를 달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시스템을 상징하는 모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화려한 공격수나 천재적인 테크니션이 아니었습니다. 정대세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다고 극찬한 선수는 바로 30살의 베테랑 미드필더 이나가키 쇼였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가장 화려한 선수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라운드 위에서 묵묵히 싸워주고 몸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칠 줄 모르고 뛰어다니는 살림꾼, 바로 전사 같은 선수입니다. 정대세는 말했죠. 이런 선수야말로 일본 대표팀에 어울린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 축구는 혹시 화려하게 빛나는 스타를 만드는 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팀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드는 저런 묵묵한 전사들의 가치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결국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졌다고 해도 라이벌전의 급을 결정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의 기백과 투지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에겐 바로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대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우리의 신장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아파도 우리는 이 냉혹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 진실이 무엇이냐? 일본이 그들의 2군으로 아시아를 제패하고 온 국민이 진심으로 월드컵 우승이라는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16강 진출이라는 목표 앞에서 허덕이고 몇몇 특출난 개인의 활약에만 의존하며 마음 졸이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가장 화려한 선수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라운드 위에서 묵묵히 싸워주고 몸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칠 줄 모르고 뛰어다니는 살림꾼, 바로 전사 같은 선수입니다. 정대세는 말했죠. 이런 선수야말로 일본 대표팀에 어울린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 축구는 혹시 화려하게 빛나는 스타를 만드는 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팀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드는 저런 묵묵한 전사들의 가치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번 패배는 패배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따끔한 경고이자 잠들어 있던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차가운 종소리입니다. 숙명의 라이벌, 대한민국과 일본의 축구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더 지독하고 더 근본적인 2라운드에 돌입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그라운드 위 선수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유소년부터 프로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의 경쟁이자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비전의 경쟁이며 월드컵 우승이라는 꿈의 크기를 겨루는 경쟁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는 이 새로운 전쟁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용감하게 마주하고 처절하게 고민하며 반드시 우리의 방식으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설위원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